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딴지 청수 김어준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꼼수다 4회 시작하겠습니다. 인파 프로그램을 제끼고 네. 1위를 차지했고 네. 뭐 1위부터 한 3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저희 경쟁 프로그램들은요. 네. 예를 들어 손석희 또는 박경철. 박경철 예. 이런 프로들입니다. 예? 손석희는 알겠는데 박경철은 누구예요? 박경철을 몰라요? 어쨌든 KBS, MBC 양대 간판 프로들이 저희 경쟁 프로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은 쪽방에서 셋이서 쪼그려 앉아서 예. 방송하고 있다는 거. 지금 스튜디오 렌탈비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예, 이 2시간 녹음하는데 5만 원인데 이 없어가지고 심각한 경영난에 지금 네. 휘말려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광고를 좀 주세요. 아니면 뭐 저희가 조만간에 후원 계좌를 한번 만들어 버리든가. 네.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난 두 분이 그냥 심수해서 구라 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딴지일보로 전화를 주십시오. 광고 음원이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만 없으면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어떤 형태의 광고도 좋습니다. 1인 기업도 받고요. 예. 네, 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애인에게 사랑 고백 저희 네. 광고합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광고도 받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주옥 같은 대통령이다. 이걸 좀 주옥 같은 대통령. 빨리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족 같은 대통령이다. 예, 이제 이런 광고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비는 뭐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도록 하겠고. 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죠, 우리 김어준 총수님께서. 전화번호 제가 잘 모르고요. 홈페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딴지일보, 그런데 이제 광고하면은 광고가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제 아이튠스로 깔아갖고. 예. 제게 이제 갤럭시니까 핸드폰이 예. 아이튠을 깔아갖고 들어보니까 이게 광고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광고 들어오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달았어요. 58명 중에 1명이.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이거를 계좌를 네. 세 사람 명의로 공동 계좌에 개설해야 됩니다. 예. 딴지 라디오로 딴지에다 독자적으로 하면 이게 예. 독식합니다. 독식.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아니라 딴지 저축은행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저희는 바로 그거 원하고 있고요. 오로지 딴지로만 입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지난주에 펑크낸 거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넘어가나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피곤했어요.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쪽방에 모여가지고. 아니 근데 지난주에 그때 합니다. 이게 확실히 이 느낌이 지난주는 제가 펑크를 내려고 그랬어요. 수요일 저녁서부터 무지하게 힘이 들더라고. 그런데 한번 버텨보자.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날 오전 되니까 김어준 씨가 펑크했다는 문자가 와갖고. 안 그럼 제가 독박했을 뻔했는데. 3인 모두 펑크 상태였어요. 지난주는. 피곤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팟캐스트에 언제 올라오나. 올라오지도 않는데 맨날 제작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저도. 이거 뭐 하려고 하지? 듣는 사람도 없이. 근데 말이죠. 예. 저희가 사실은 테스트용으로 살짝 올렸거든요. 그거를 또 발견해내가지고. 이분들이 저희가 공지를 한 것도 아닌데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자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하여달라고 애걸하였다. 우리의 진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겉으로는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면서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 자세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진정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왜 북한의 정상회담을 애걸했습니까? 정상회담을 애걸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비공개 접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북한에게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측 특사한테 신임장을 주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5조에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의 신임장이 있어야만 남북 접촉할 수 있게 돼 있는. 글쎄 뭐 신임장이 없더라도 물론 접촉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북관계 발전법 15조 위반인데. 아니, 남북 접촉은 뭐 일반인도 교류협력법에 따라서도 접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한번 읽어보고 따오세요, 다음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저희가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석이 드디어 예.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요, 그 한나라당 또 휴전선 이북, 예, 이쪽 상황은 아주 빠삭하게.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민주당이나 예. 거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본인에 관련된 것만 제외하고. 본인에 관련된 것만 제외하고. 본인이 당선되게 낙선하냐 이런 건 못 맞춰요. 예, 근데 사실 이발사가 자기 머리를 이발 못합니다. 네, 예. 다른 분석들은 굉장히 예리하고 사실 이 남북회담 예.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년 전부터. 예. 2년 전부터 틀림없이 돌파구를 남북회담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얘기는 했었죠. 예.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지지난주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천안함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의도는 이렇다. 정권 교체가 되면은 천안함 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북한이 미리 사과를 해버리면,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면, 더 이상 음모론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 천안함을 털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네. 사과 비스무리한 거. 유감의 모양새만이라도 취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게 바로 맞췄어, 바로. 예. 대단해. 그 김총수가 받았고 그렇죠. 애걸 복걸을 할 것이다. 네. 그 기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애걸 복걸. 저희가 북한이 이 방송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이팟으로, 근데 이제 팟캐스트로.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의 그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미리 듣고 그것을 쫓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당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할 때 늘 PSI나 이제 나는 꼼수다. 이게 더 터졌으니까요. 네. 이걸 보고 요걸 좀 피해서 가야 되겠다. 혹은 요걸 쫓아서 그대로 가면 자기들 의중이 이미 읽혔기 때문에 크게 욕은 안 먹겠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물론 한나라당이 저희 방송을 듣고 그런 입장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봉주 전 의원의 분석이 그만큼 업계에서 주역에 먹히고 있다는 자화자찬이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화자찬이었습니다. 그냥. 네. 실제로 한나라당이 저희 꼼수다를 듣고 무슨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이 자화자찬을 직접 하셔야지 평소처럼 한번 꼬아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네. 자,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저희 예리한 예상에 너무나도 놀랍게 예. 정확하게 맞아떨었어요. 애걸 복걸 뭐 다 맞아떨었습니다. 네. 자, 그럼 애걸 복걸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죠. 그리고 민주당의 모 의원이 현 정권이 하는 짓은 모두 다 꼼수다.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 방송을 북한이 이런 폭로를 하기 2주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거 찾아봐 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아직 안 적했는데, 우리 각하께서 장사꾼 출신이기 때문에. 뒷걸을 할 것이다. 네, 장사꾼은 테이블 위에서는 번지르라는 얘기를 하지만 언더 테이블로는 꼭 뒷거래를 하는 양반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총선 대선용으로 정상회담 이벤트가 필요하니까 북한의 엄청난 경제 지원 예. 이런 걸 물밑으로 했을 것이다. 그렇죠. 예. 분명하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돈봉투 이야기까지 나왔죠. 돈봉투까지 이야기. 그거는 돈봉투. 언더 테이블이 아니라 온 테이블이었습니다. 온 테이블이죠. 네. 요것은 그냥 차비로 쓰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예. 북한이 몸값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도 했죠. 예. 네. 그래서 북한이 튕길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북한은 얘기. 고자세로 갖고 너희들하고 굳이 정상회담 하지 않아도 우린 돌파구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말 정상회담 하고 싶으면
몸값을 좀 올려서 계산을 해라. 네. 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죠. 네. 아마 내밀었던 돈 봉투가 좀 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내민 건 차비고 네. 밑으로 이제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돈 주게 좀 와줘. 돈 주게 내년 3월에 좀 와줘. 이거였죠. 이런 거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한국에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출연료를 줘야죠. 그렇죠. 네. 출연료를 줘야 되는데 예. 3번 출연을 요청했어요. 예. 그럼 한 번 출연료만 준 거예요. 계산을 하기를. 3번 출연료를 다 계산해갖고 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남겨 먹으려고 그러다가 140억 빼먹으려고 그러다가 사고치고 북한 김정일 대한민국 정치에 출연시키려고 그러다가 네. 그 출연료 좀 깎으려고 그러다가 사고 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북풍쇼를 기획했는데 그렇죠. 북풍쇼를 기획했죠. 내년 3월이니까 예. 4월이 총선이잖아요. 예. 바로 총선 직전에 북풍쇼를 짠 기획해놨는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료를 이제 책정해가지고 3배로 줘야죠. 평상시 계산했던 거예요. 3번 출연이니까. 저는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분이 예. 책을 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예, 지금 이 네. 들리는 소리는요. 이 쪽방에서 뭔가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소리. 아니, 에어컨에 드레인 빠지는 소리 끄지 마세요. 그렇게 네. 예. 예, 에어컨이 좀 낙후됐는지 예. 예. 윙하네요. 예.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자서전을 예. 7천만 원 이게 딱 주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예. 먼저 아, 얼마를 줬죠? 형님이 얘기해 줬잖아. 그 얘기는 말이죠. 제가 그 자서전을 집필했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누구라고 직접 얘기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 대상이.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대상으로 지칭하는 사람은 꼼수 부리는 사람 아니면 지칭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서전을 집필할 때 7천만 원을 약정했는데 네. 성금을 주고 후보를 안 주더라도 책이 다 나가서 책이 대박이 났는데. 네, 그런 분이에요. 선금을 얼마 줬죠? 선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절반은 아니었던 걸로 절반. 한 기억해요. 3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 뒷돈을 예. 그렇게 안 주더라는 겁니다. 예. 네. 이분의 스타일이죠. 예. 스타일. 네. 이분의 꼼수가 갑자기 생각이 그렇죠. 납니다. 꼼수가 그게 이제 우리가 사기꾼 김경준의 얘기를 들을 바는 아니지만 네. 한국에 들어와갖고 2007년도에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당시 MB 후보에 대한 얘기를 장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그마치 A4 용지로 근 한 20페이지 정도에 대한 얘기를 쫙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아니, 정 의원님이 김경준을 직접 만나셨어요? 저는 만나 사기꾼은 안 만납니다. 네, 사기꾼은 감옥에 보내거나 혹은 사기꾼을 타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직접 만나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뭐돈 주고 좀 만나줘라 이래도 안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시 열린우리당 시절의 변호사들이 이제 그때는 민주당이죠 또. 이놈 당이 기억이 잘 안 나. 한 6개월 사이에 당이 하나가 만들었다 없었다 또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김경준이 쭉 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묘사하는데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당시 이제 MB 그 대통령 후보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열심히 도와준 그 신문 기자가 있대요. 근데 한국에서 그 기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부조금을 안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정말 자기 기자 생명을 걸고 도와줬는데 부조금을 왜 안 보냅니까? 축의금. 네. 죄송합니다. 축의금. 부조금도 뭐 같은 말이지 뭐. 네. 그건가요? 그건 두 분이 싸우시고. 근데 그 축의금을 안 보내서 김경준이 물어봤답니다. 왜 안 보내십니까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랬더니 MB 하는 말이. 그거 안 보내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 좀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굳이 줄 필요 없다. 라고 말했다고 김경준이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는 무슨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얘기거나 자신의 형량이나 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 자기가 너무 이상해갖고 돈도 존나게 많아졌어 씨발. 부정금 얼마 내겠어 씨발. 10만원 20만원 그걸 못 보내는 거야 안 보내는 거야. 돈 존나게 아까워.
그 이유가 자기가 너무 충격, 곧 잊어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 진짜 재밌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요 정책을 보면 그러잖아요. 일단 지르고 보잖아요. 그거 왜 안 하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 금방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하나도 안 잊어먹고 있어요. 아, 이거야. 감사합니다, 예. 각하. 이런 큰 웃음 주셔서. 아, 어쨌든 각하께서 혼자 이렇게 센 척 하시면서 사과를 해야 불러준다. 불러주는 거야, 모양새는. 그런데 뒤에서는 나 좀 도와줘. 나 좀 제발 도와줘. 근데 천안함 하고 얘기는, 있었는데. 천안함 얘기는 이 의미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스토리가 보면요. 전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대충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이번에 하는 거 보면 BBK 해결하는 과정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BBK 에리카 김이 들어와서 이거 털어주는데 어떻게 터냐면 우리가 거짓말한 거다. 그렇죠. 똑같네요. 똑같죠. 스토리가 우리가 거짓말한 거다. 사과를 한 거네. 사과를 하는 거죠.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BBK 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천안함 사건이 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중에 하나죠. 근데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한 건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중에. 이거가 터지면 보수 입장에서도 전혀 이건 무너지는 거죠. 할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수 정권을 뽑아놓고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교과서에 나오면서 향후 30년 동안 보수 집권하기가 힘들 정도의 보수 언론도 무너져요. 보수 언론도 무너지죠. 보수 언론이 얼마나 여기다 얼마나 대고. 장단을 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했습니까? 인간 어뢰 그거는 정말 조선일보 인간어뢰.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애잔하다고 표현하죠. 예. 애잔한 그래픽. 그래서 이번 사건도 보면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는 게 BBK는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는 게 에리카 김하고 김경준 아닙니까? 예. 이거는 천안함도 미국 측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는데 3, 4개월 시간이 지나가면서 북한 측 소행으로 이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북한이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가 와서 미안하다. 미안한 것처럼 생각한다. 네. 뭐 미안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 정도만 해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미안할까봐. 예. 미안할까? 나 어쩜 미안한지 몰라. 여러 사람이 나를 미안하다고 생각하래. 미안하다고 느껴졌으면 돈 준대. 요번에 저 민주노동당하고 예. 진보신당이 네. 그런 비판 여론을 존중한다 그랬는데 예.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래서 거기서 털면 천안하면 털리는 겁니다. 그렇죠. 털고 나면 아니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했다 그러는데 네, 누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전에는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요. 정상회담에 대화의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일단 핵폭입니다. 원래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비핵 개방 3천 아닙니까? 네. 비핵 개방 3천.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금강산 피격 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바뀝니다.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지 남북 대화를 한다. 예. 근데 비핵은 그러니까 핵폭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이것이 천안함 사고라고 하는 게 이번에 처음 들어갑니다. 거기다 연평도까지 끼워놓죠. 근데 연평도와 천안함까지 끼워놓은 것은 국민들의 시각을 혼돈스럽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연평도는 명백하게 확실하게. 북한에서 타격을 그렇죠. 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연평도와 천안함이라고 묶어 들어가면 국민들이 보기에 천안함도 연평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측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런 의식 조작, 인식 조작의 보수 진영은 무척 능합니다. 만약 천안함만 딱 끼워놓으면 연평도에 남과 북이 NLL 때문에 늘 분쟁이 있으니까 연평도만 놓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천안함만 만약 딱 띄워내면 천안함을 왜 띄워냈지? 이렇게 의심을 가지니까 연평도 천안함 놓는데 연평도는 사실은 양념으로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천안함을 사과를 해라. 사과에 비슷한 말을 해라.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을 넣은 것은 이 정부가 그만큼 천안함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보수 진영 전체가 붕괴할 만한 심각한 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온 국민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국민들을 학습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BBK하고 진짜 유사한데, 그러니까 그 사건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해라. 이걸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에리카 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을 풀어준다고 하는 거래 카드를 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추방한다고 예. 하는 미국으로.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이 빠개진 것은 예. 돈 얘기를 존나게 하다가 이게 액수가 안 맞은 거야. 응? 그냥 접촉하고 몇 시간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빵 난 게 아니라 예. 빠그러진 게 아니라 이 비밀 회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이 사전 접촉이라는 게 항상 비밀 회담이었는데 비밀 회담을 하면서 딱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났겠어요? 예. 틀림없이 우리 쪽에서 가지고 간 어떤 그 소위 패키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패키지가 오가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안 맞았던 거예요. 돈이. 액수가 안 맞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수가 안 맞다 혹은 북한을 어떻게 믿냐? 뭐 북한에서 남한을 어떻게 믿냐? 돈을 먼저 꽂아라. 네가 먼저 뭘 해라.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빠그러졌겠죠.